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13일이네요. 월요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많은 분들 글 남겨주셨고요. 그 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네, 베트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술자리 줄었다. 베트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베트남 이야기인데, 베트남도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이 굉장히 만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시잖아요, 베트남인들은. 오토바이들이 많다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오토바이가 있겠습니까? 술 먹고 운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베트남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도 윤창호법 시행하고 나서 이제 손님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 뉴스를 보면요.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처벌이 기존보다 2배 더 강화가 됐대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자전거 우리나라도 자전거 처벌하죠? 그 다음에 운전자, 이제 전동 스쿠터,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운전자에게 약 2, 3만원, 오토바이와 자동차에는 약 3, 40만원에 2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자, 우리가 느낄 때에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텐데 베트남 하나예요. 베트남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세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물가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세죠. 이것도 적지 않아요. 적발시 면허가 22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2년까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트남 여행 가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베트남 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카페로 들어갈게요. 자, 단영구이님, 운전자 보험이며 실비며 이것저것 가입을 했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로서 발목 골절 시 보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안 돼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운전자 보험, 그러니까 내가 자차나 그다음에 자손, 자상에 대한 것들을 구제받는 운전자 보험도 음주운전으로는 면책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돈으로, 내 생돈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안 돼요. 자, 우리 구리오님 좀 기네요. 저번에 한번 답변 드렸던 것 같고요. 혼자 이제 행심을 추진했다가 1월 7일날 기각이 됐고요. 행정심판은 기각. 이진아웃이라 이제 안 됐다. 행심 기각 사유만 치중하여 판단한 것이 아닐까. 결격 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2년 취소가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논두렁에서 구른 것까지 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건 선생님 말대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논두렁을 막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논두렁을 이씨 하면서 때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논두렁을 손괴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처분청은 그렇게 했으니까. 집행정지 병행 신청을 할 경우에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정을 명할 가능성도 있겠죠. 3년에서 2년으로. 반성문은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충분히 많이 고민해 보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논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주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존중님,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음주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라는 거죠. 갓길에 차를 세웠고 운전자가 내리는데 상태가 이상하겠죠. 술을 먹었으니. 가해자 보험사가 왔고 운전자와 둘만 따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더니 동의도 없이 가해자 차가 뺑소니를 쳤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떠났는지 물었더니 패드를 들이대며 접수하실 거냐고만 보험사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분께 전화해서 다시 오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전화 받고 돌아오겠다고 하시더니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시지 않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뺑소니로 잡았나 보네요.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났고요. 병원 전치 2주 진단 입원 중입니다. 경찰 신고보다 보험사가 먼저 접수 처리를 하면 뺑소니가 아닌 게 되나요? 가해자가 먼저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피해자가 먼저 신고를 했느냐예요. 가해자가 먼저 신고를 하면 뺑소니가 아니게 돼요. 근데 피해자가 신고를 해버리면 뺑소니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사후에 있는 치료 구호 조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도주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설령 가해자가 먼저 했다 하더라도 치료 구호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뺑소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출동 요원이 너무 괘씸합니다.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거기 속된 말로는 X가 없을 지언정 그거를 처벌할 수는 없고 클레임은 걸 수 있겠죠. 그 보험사에.
경찰서에서 가해자 음주 수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고, 담당 경사님이 가해자 처벌은 알아서 할 거다. 피해자께서는 몸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사랑 민사합의 잘 보시면 된다. 피해자를 따로 조사하진 않겠다는 거죠. 이 영상 보시는 피해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처벌이나 그 과정을 원칙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경찰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재판 열릴 때 재판을 가시든지, 약식으로 끝나면 물론 재판도 안 열리겠지만, 현재 상대방 음주 수치나 음주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일반 음주운전 사고라면 전치 2주라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벌금만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괘씸합니다. 음주한 사람이 현장에서 또 다시 차를 몰고 가버리다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치료구호 조치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뺑소니가 될 수도 있어요. 2차 피해자가 발생해서 사람이 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일인데 너무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내셔도 되고요. 나중에 검찰청에 내도 되는데, 문제는 검찰청이 어느 검찰청인지 모르잖아요. 경찰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검사님이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사건이 클 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유사 수신행위, 그러니까 다단계 뭐 이런 것들은 뭐 피해 단위가 억대로 넘어가거든요. 100억, 200억 이래요. 이런 때에는 검사님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주요 관계 피해자만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사건까지 검사님이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는 거지, 검사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막 말을 하거나 그런 발언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단서를 내고 그다음에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에요. 네. 감기에 대한 질병 문의인데요. 저번 주 내내 좀 감기 때문에 좀 많이 시달렸거든요. 감기를 거의 안 걸리는 편인데 감기가 한 8년, 7년 만에 걸렸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좀 이렇게 몸이 골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회봉사 신청을 하셨고요. 네, 사회복지사님께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감기가 다 낫고 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사회봉사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면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요양원 어르신들께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좀 밀어줍니다. 월요일이라 벌써 나가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특별히 악의적으로 막 계속 차일피일 안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선 좀 이해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양해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영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다 행정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카페나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항상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